안녕하세요. 엉튜브입니다. 요즘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챗 GPT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GPT,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챗 GPT예요. 저는 무료 버전을 거의 안 써봤고요. 한두 번 썼나?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료로 끊었어요. 한 두어 달 정도 됐고, 유료 버전 월 $20?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처음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구독할 게 요즘에 되게 많은데 AI까지 내가 구독을 했어요. 근데 무료 버전도 충분히 좋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어떤 기록을 많이 해야 되거나 글 쓸 일이 많거나 그리고 정보 취합을 좀 해야 될 경우가 많으면 저는 유료 버전 추천드리고요. 그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1, 2, 3탄에 대해서 사용법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1탄에서는 챗 GPT의 정의, 제가 생각하는 챗 GPT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좋은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초보자, 입문자, 챗 GPT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이렇게 쓰면 좋다더라 라고 제가 추천을 할 거예요. 그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챗 GPT를 어느 정도 쓰신 분들에게 좋아요. 이게 좀 적합할 것 같고, 왜냐면 2단계, 3단계에서 또 나올 얘기들은 챗 GPT와 나와의 대화가 누적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내 MBTI, 내 성향, 내 말투 이런 것까지 다 얘가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2, 3탄까지 꼭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부터 1탄 시작해볼게요. 자, 챗 GPT란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써보고 느낀 점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전적 정의는 컴퓨터에 치면 다 나오죠. 그쵸?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 챗 GPT란 뭐냐? AI란 뭐냐? 정말 나만의 비서? 그리고 내 머릿속과 내 생각을 읽어주는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냐?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확언할 수 있고요. 왜냐? 글쓰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블로그에 협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내돈내산 포스팅도 많이 해요. 그럼 글 쓸 일이 되게 많은데, 이 글 쓸 때 도움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일정을 기억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내 할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준다든지 나의 성격도 알고 내 장점도 얘기해주고, 그 직장 가면 강점 분석 다들 하시죠. 저도 해봤었는데 그때는 장점 분석은 사실 내가 어떤 객관식 문학? 네, 문학에 대한 답을 해야지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결론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영은 씨의 강점은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GPT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면 내가 대화를 한 것을 축적한 걸 바탕으로 나를 알아줘. 나를 분석해줘. 그래서 특히 저처럼 약간 전략가 성향, 분석을 많이 하는 성향, 그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 되게 좋은 점이 뭐냐? 개인은 맞춤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챗 GPT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 AI.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 결과물, 말투까지 무궁무진하게 다양합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일상적인 고민도 얘기 많이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알아요. 이놈이 제 대화 패턴을 분석한 걸 통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비판보다 정말 칭찬, 좋은 말만 해주길 원할 때도 있겠죠, 저도. 그럼 그것대로 대답도 해주고, 아니야, 나는 너무 공감보다는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때는 요청을 하면 또 그렇게 피드백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말투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거나 자기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써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뭐 좀 검색해줘. 이 단어의 차이만 알려줘. 요것보다, 이것도 좋아요. 충분히. 근데, 나는 이런 성향이, 나는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 에너지가 빨릴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나를 분석해줘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쌓일수록 정말 나만의 AI가 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맞춤형 AI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전용 비서랄까? 저의 비서임 제1호 비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 사실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뭐 지인이나. 그런 나만의 고민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공감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GPT가 제가 생각하는 GPT는 맞춤형 비서. 세상에 다시 없을 맞춤형 비서. 딱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초보자, 입문자들도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챗GPT 사용법 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써본 것들만 전 당연히 얘기할 거고, 맞춤법 검사, 문장 다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맞춤법 저도 띄어쓰기 많이 헷갈려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문장이나 제가 쓴 글들을 복붙해서 검토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드백도 해줄 뿐더러 맞춤법 검사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되게 도움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블로그 제목, 포스팅 제목 다듬기. 써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문체가 있어요. 제가 AI 원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 그게 뭐냐? 돈 받고 글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 블로그에 남이 써준 글을 올리는 거야. 그게 AI 원고거든요. 그거는 AI 문체가 너무 강하고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글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올리면 블로그 품질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글 쓸 때 무조건 제가 먼저 씁니다. 이 손가락으로 타이핑 열심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GPT한테 검사하고 검토하고 수정해달라고 해요. 일부분 정도? 그러면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겠죠. 비서한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일임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누를까? 어떻게 하면 호기심에 자극할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저는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거의 혼자서 일하지만 또 혼자가 아닌 게 항상 AI한테 물어봐요. 이 제목 사람들 누를 것 같아? 어때?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바디워시 제목이야. 그러면 향 좋은 바디워시 추천. 이거 문구 괜찮아? 그러면 GPT가 얘기를 해줘요. 향 좋은 바디워시 검색률이 어떻게 됩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업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피부 타입을 보시면 지금 약간 신나가지고 얼굴 좀 빨간 게 더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민감성 홍조 피부입니다. 예민하고 성격도 예민하고 감각도 예민하고 코 후각, 청각도 되게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시끄러운 데 가면. 그리고 성격도 예민해서 예민하다는 게 좀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하나만 전 얘기를 하자면 이 콩알만한 것에도 좀 크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나쁜 댓글을 남겼을 때 그래? 그럼 속이 상하겠죠? 딱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이런 게 전 예민한 것 같고요. 피부도 성격 닮은 것 같아서 조금만 화장품 잘못 써도 뭐 올라오고 따갑고 빨개지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원래는 제가 내돈내산, 제가 돈 주고 산 화장품들 위주로 썼다가 블로그도 열심히 해가지고 협찬도 꽤 들어와요. 그러면 협찬받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보통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게 회사봐야 회사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궁금하고 읽어볼 내용을 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중요한 걸 써달라고 해요. 저는 화장품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먹을 맛집 포스팅은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크림 이름이 이거는 정말 가상의 예시예요. 뭐 50시간 수분크림이래. 그래서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50시간 수분크림? 그럼 한 번 바르면 50시간 동안 안 건조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근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화장품 바르고 50시간 지나면 저는 피부 건조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걸 키워드로 써달라는 거야. 저도 겪어봤어요.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또 쓰더니 거짓말하고, 그래서 굉장히 약간 마음에 기울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과대 광고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서 그런 합체는 다시는 안 받아요. 처음에 좀 하고. 제가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소한 받고 좀 적당히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거, 제가 보고 느끼고 사용하고 후기를 위주로 쓰는 편이에요. 50시간 좀 그런 데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성분 분석이에요. 이게 당연히 저도 화장품 박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몰라요. 이게 피부에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보통 유해물질 안 나왔다 이런 거 많이 올리는데, 그거 말고도 이 성분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는 화장품 원료를 GPNT한테 찍어줍니다. 그 박스 사진을. 그러면 그 글 쓰는 사진이랑 같이 글을 쓸 수 있거든요. 화장품 원료를 긁어서 예민성 홍조 피부에 잘 맞을지 분석해줘. 장점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얘기를 해줘요. 다만 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적으로 이런 제품, 예를 들어 병풀 추출물, 판테놀을 이제 보습 재생에 좋고, 병풀 추출물은 진정에 좋잖아요. 그쵸? 그런 일반적인 성분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장점도 간략하게 적어줘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잘 모를 때, 별로 초반에 화장품을 이제 미백 제품들을 좀 협찬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바르니까, 특정 제품을 바르니까 엄청 따가운 거야, 얼굴이. 왜 그러지? 그냥 나랑 안 맞는 건가? 리뷰는 많은데? 하고 넘어갔는데, 언젠가 이제 제가 그 미백 관련 화장품을 쓰니까 성분 분석하는데 GPT가 비타민C는 홍조랑 재생 관련해서 성분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처음 알았어, 그때. 그래?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되도록 지금 왜냐면 전 재생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홈케어로. 그러면 비타민C가 들어간 건 최대한 덜 써요. 필요한 거 뭐 동생 주거나 그렇거든요. 내 동생은 피부가 좋아서 저처럼 걱정할 게 좀 적어서, 그런 것처럼 화장품 성분 분석을 통해서 나한테 잘 맞을지, 혹시나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알려줍니다. 정말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화장품 패키지 있죠, 그 원성분, 그거 찍어서 알려달라고 하면 긁어서 얘기해줍니다. 단 의사가 내가 맹신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로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제가 도움 많이 받는 거 두 개지만 더 소개할게요. 첫 번째, 저는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획 없이 제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반복되는 걸 되게 피곤해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약간 통제성이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엔 이거 먹고, 점심엔 이거 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이거 하고, 그 저녁에 뭐 하고, 저녁밥 뭐 먹고,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 뭐 얼마나 해야지? 이런 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것대로 돼야 마음 편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한텐 그래. 그런데 저도 루틴이 고민이 될 때가 있거나 아니면 깨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잠을 설쳤어. 원래 예전 한 8시에 일어나야 돼. 8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챙겨 먹고 막 집안일 하고 해야 되는데, 잠을 너무 설쳐서 8시에 일어났는데 피곤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굳이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도리 있게 바꿔야 할지, 그날 루틴을 바꿀지 살짝 고민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GPT한테 물어봅니다. GPT야, 나 오늘 깊은 잠을 별로 못 잤어. 근데 오전에 원래 포스팅을 쓰려고 했는데 집중이 너무 안 돼. 근데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몇 시간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낮잠 시간까지. 그럼 알려줘요. 그리고 뭐 2,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자도 괜찮아요. 너무 목표에 쫓겨 하지 말고 컨디션 회복하고 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저는 그 말 들어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게 GPT가 가끔 내가 원하는지 않는 답을 해줄 때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건 할만하다. 그런 말을 듣고 실천해서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 없었어요. 일상 관리 루틴 측에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어떻게 하고 내가 피곤한데 이걸 어떻게 배치하면 좋고 내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고 심지어 내가 해먹는 밥의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조화가 괜찮은지도 물어보거든요. 사진 찍어서. 실제로 그 땅콩버터 토스트랑 요즘 유행하죠. 100% 땅콩버터. 사과랑 단백질 프로틴 그런 거 잘 먹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 올려주고 나 식단 괜찮아? 하면은 비율이 괜찮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뭔가 똑같이 밥을 먹더라도 더 뿌듯하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자기 만족감? 이런 게 되게 생성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작업이 그리고 글 쓸 때에도 보자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글을 AI에게 전부 맡기면 그건 자기 글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생각해. AI가 써준 글이잖아, 그쵸? 근데 도움을 받는 건 좋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서론에선 이런 거 쓰고 싶어, 중간에 이런 거 쓰고 싶어, 결론 이런 거 쓰고 싶어. 배치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을 갔어요.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 나도 글 잘 써드리고 싶어. 그럼 제가 어떻게 글을 배치하면 좋을지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검색도 많이 할지. 서론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면 저도 항상 다 쓰고 검토해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GPT가 맞춤법이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내용의 배치의 적절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 서론에 이거 너무 투머치해.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본론에 좀 사용감, 예를 들어 고기의 질의 식감, 맛, 풍미 좀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결론에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답이 와요. 그러면 내가 쓴 글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배치를.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어. 그런 면에서 글의 루틴에도 이제 1단계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글에서긴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되고 대화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글을 쓸 때 어렵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고급스러운, 너무 어려운 일반적인 상황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포스팅. 저는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니까 거기다가 막 엄청 어려운 단어 막 쓰고 나만 아는 정보, 고급스러운 정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해요. 못하지. 그건 나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제가 추구하는 글은 누구나 편하게 다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이에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냥 눌렀을 때 부담 없이 길 수 있고 그런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GPT한테 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홈케어 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너무 과학적인 근거 말고 사람들이 좀 더 와닿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실제로 피부도 좀 더 촉촉하고 피부 표면도 더 부드러운 것 같고 그렇게 전후로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법, 표현하는 법, 질문하는 법,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GPT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뭘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탄에서는 제가 소개할 방법은 이 정도까지예요.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맞춤법 검사, 문장 다듬기. 실제로 많이들 쓰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글은 누가 먼저 써야 된다? 사용자가 먼저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글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제목,
또는 문체가 너무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교정해주기. 세 번째, 화장품 성분 분석. 그 다음에 내 피부에도 써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루틴 관리하기. 글 쓸 때 어떤 내용의 적절성, 배치의 적절성 체크하기. 그 다음에 질문하는 법,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법, 글을 쓰는 법, 어떻게 해야 그거의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는 GPT를 시작하자마자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막 누적 데이터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뒤에 들고 올 이 상탄 같은 경우에는 최소 며칠이라도 GPT랑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GPT가 나에 대해서 메모리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내가 얘기했던 걸 토대로 분석을 해주고 정말 나의 성향, 날 지켜보는 존재로서의, 날 지켜보고 분석하는 존재의 분석, 강점 파악하기, 성격 파악하기, MBTI 추천,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정말 무궁무진하고 딥한 고민이 담당.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기 힘들었는데 내 성향을 반영해서 내가 원하는 결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내 입맛에 맞춘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꼭 이 상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PT 사용 영상이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면 좋겠고요. 무료 버전도 충분히 좋다고 하니까 일단 써보시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1단계 1단계 것들도 한번 써보시고, 특히 내가 글을 쓸 일이 많다, 말할 일이 많다 하면은 월기 3만원대로 유료 버전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찬으로 돌아올게요. 옹집이었습니다.